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에피소커 김두영 군사평론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기 자주포용 155mm 램제트탄 발사 시험했습니다. 램제트 포탄의 기술 혁신 정말 대단한데요. 기존 포탄보다 사거리를 100km 이상 늘리고 정밀도까지 유지하는 이 기술의 핵심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그 포병 화력, 그 자주포든 견인포든 사거리를 늘리는 게 대포가 만들어지는 현대식 대포가 만들어진 순간부터의 어떤 숙명이자 숙제 같은 거였어요. 적보다 더 멀리 쏴야 되는 거는 전장에서 유리함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포신을 늘리는 거. 가장 좋은 방법인데 무작정 늘리면 안 되죠. 아무리 합금 기술이 나아져도 포신이 길어지면 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포신이 이제 처지거나 변형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엔 거의 한계에 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포탄 자체, 사거리 연장탄, 랩탄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엔진 같은 걸 쬐끄맣게 붙여서 멀리 쏠 수 있게 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만큼 화약이 양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멀리 쏴봤자 포탄이 터진 양이 좀 작아지게 되면 그게 또 감소가 되는 게 있고, 최근에 나온 방식이 램제트탄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게 뭐냐면 기수로부터 공기를 흡입해서 열을 밖으로 뿜어내서 초고속으로 쏴버리고 높이, 그다음에 높이 쏴서 멀리 날아가는 방식이 최근에 개발되는 트렌드인데, 얼마 전에 국내 대표적인 방산 업체 중에 하나 풍산이 155mm 램제트 포탄을 시험 발사했다라는 이제 소식이 전해졌어요. 풍산 쪽에서는 이걸 뭐 크게 다루지 않고 뭐 국내 언론에서도 아직 뭐 크게 다룬 게 없어서 저희가 한번 소개를 좀 해보려고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포병 기술 개발에 미친 영향과 또 전쟁에서 포병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풍산이 램제트 포탄을 개발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복합적인 이유인데, 첫 번째는 21세기에 이런 대규모 재래전이 펼쳐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네. 그것도 이렇게 오랜 기간, 잘못하면 한국 전쟁보다 기간이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이미 넘어설 기미가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포병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나위가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상황들을 보면 상대방 총알 날라온 거는 군인들이 그나마 견뎌요. 네. 뭐 숨어 있으면 되니까. 근데 포탄이 참호 근처에 떨어지는 거 보면 다들 미치려고 드는 거 저 너무 많이 봤거든요. 쉘 쇼크 오는 그런 것도 좀 봤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포병 무기 체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높아진 상황에서 네. 포병의 가장 큰 적은 사실 포병이거든요. 그 예전에 나폴레옹 전쟁 시기부터 대포병 사격은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상대방의 위협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 또 여기에 드론이라는 무기체가 추가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장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상대방의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사거리가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숙명이고요. 앞서 얘기했던 사거리 연장탄이나 포신을 늘리는 방식은 나름대로 약점과 한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램제트 포탄밖에 없죠. 러시아 지금 현재 포 사거리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그 러시아제 자주포들이 그 서방제 자주포랑 비교해 보면 사거리가 짧아요. 다. 그래요? 한 뭐 30km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제 자주포들하고 견인포들은 방식이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K9 자주포는 모듈형 장약 그쵸.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사거리를 그렇게 40km까지 늘릴 수 있는데 얘네는 아직도 탄피 방식의 맞아요. 그걸 네.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를 늘리기 어려운 거예요. 참고적으로 좀 하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K9 자주포가 이 항력 감소탄, 네. 이거 쏘는 걸 실제로 한번 봤거든요. 오. 이게 쏠 때 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로켓 추진 보조탄 같은 경우에는 발사될 때 빨간 빨간 게 확 타면서 날아가요. 뒤에 꼬리 부분에서. 그렇죠. 네. 근데 항력 감소탄은 이게 가스거든요. 아. 우리나라에서 그거 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동해안 가서 40km 쏘거든요. 대부분 다. 갔는데 빵 쐈는데 파란 불빛이 오. 가스가 팍 발화하면서 네. 쫙 날아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램제트 포탄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노르웨이의 나모라는 네, 또 네. 거기서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보니까 속도가 우리가 좀 빠른 것 같아. 그럼 왜 램제트 포탄을 하려고 그러냐? 이제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전 포병 출신이니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드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과거에 이 우리가 화력 시범 이런 거 보시면 관측을 해서 몇 발을 쏴봐요. 그다음에 탄착군을 보고 야 효력사 하면서 우르르 확 쏘는데, 네. 지금은 드론이 워낙 성능이 좋으니까 첫 발부터. 그러니까 한 발, 두 발 정도 쏴보고 들어왔네 그러면 그때 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냥 멍텅구리 포탄인데도 불구하고 명중률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멍텅구리 포탄인데. 네, 사실은 이제 어디 떨어질지 모르는데 물론 이제 탄착군이 형성이 되지만, 네. 근데 이 드론 때문에
드론이 정확히 관측을 해주니까 좌표를 딱 따주니까 포병이 지금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상종가. 네, 거기다 더해서 이제 우크라이나전 터지기 전에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제 러시아나 중국 보면 반접근 거부 전략, 그렇죠. H2AD 네. 이걸 어떻게 깰 거냐. 그래서 언급됐던 게 이제 포병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100km씩 쏘면 네. 사실 이 램제트 포탄 자체는 아마 기존 포탄 대비 가격이 비쌀 거예요. 아주 비싸겠죠. 근데 적의 방공망을 부신다거나 정말 이제 중요한 고가치 표적, 예를 들어서 누구른가 이제 실시간으로 누군가를 없애버려야 된다. 네. 그러면 이거 써야죠. 적용 탄환이 아니라 적용 포탄이네.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유도 기능이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조그마한 지금 렌즈 GPS, 포탄 때문에 네. 조그마한 이제 카나드가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유도 포탄 네, 같은 네. 걸 지금 이제 하려고 그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군이 하는 것 중에 뭐냐면 지금 이제 항력 감소탄에 이어서 사거리가 50km 이상 되는 것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유도 신관, 미 육군에 보면 이제 PGK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관형의 그런 유도 그렇죠. 포탄이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엑스칼리버 같은 것도 예. 있고 그런 것도 이제 우리 군도 하려고 그러는데 GPS하고 INS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 램제트 포탄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결합되겠죠. 네. 당연히 비싸질 테니까. 네. 이러면은 거의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특히 평양 쪽에 바로 그냥 직격으로 때릴 수 있는 거의 개성 이북까지 이제 때릴 수 있으니까 예. 100km만 날아가면 100km로만 날아가면 네. 야. 개성 이북도 타격 그러니까 가능하고. 사정거리가 100km짜리 포탄 우리가 있으면 네.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없어요. 하나는 100km 밖으로 중요한 네. 목표물을 빼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사령부라든지 이러면 이동시키면 되잖아요. 그래 아니면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이렇게 네. 하면 되는데 고정된 목표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석궁. 네. 이걸 어떻게 옮겨? 예, 주석궁 뭐 아니면 고정된 어떤 뭐 시설물 같은 경우 공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타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신고 안 달아도 드론으로 띄워서 포탄 떨어지는 거 보면 네. 사실 그냥 굳이 아주 비싼 유도 장치 안 달아도 되는 게 있죠. 그리고 뭐 가격이 지금 비싸다고는 하지만 똑같아요. 대량 생산하면 맞아요.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게 결정만 되면 돼요. 일반 포탄 10발 쏠 거를 이거 하나로 해결할 네. 수 있다. 그럼 뭐 가격 얼마나 생산해야죠. 네. 이게 보니까 K9을 따로 개량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요 램제트 포탄 만들 때부터 K9 적용할 걸 생각을 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성은 사실 좀 없고 다만 이제 이게 나오면 지금 K9 사간 나라들은 이제 또 관심 갖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K9 우리가 노르웨이 수출했을 때 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저도 취재하면서 알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문의하면서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K9 자주포가 그러니까 미 육군 자주포 스펙대로 만들어서 나토 형국 쓴데 문제는 없는데 나토에서 요구하는 스펙에는 사실 안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K9NO 노르웨이 하면서 그거를 이제 다 포함시켰죠. 그래서 지금은 나토도 다 사용이 가능한 그런 스탠다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램제트 포탄이 또 얹어지면 야 이제 나름 다른 경쟁력이 국가들은- 생기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램제트 포탄을 쓰기 위해서 K9을 사야 될 상황도 반대로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나라 개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 대량 생산지나 대량 생산을 통한 코스트의 다운은 우리가 유리한 게 네. 어차피 우리 자주포 많이 만들고 있고 그렇죠. 포탄도 계속 만들고 있고 하고 또 중요한 게 뭐 물건 수출한 다음에 이게 소모품을 계속 수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155mm 포탄도 수출해야 되는데 사실 155mm 포탄은 만드는데 큰 기술적인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 그냥 규격에 맞게 만들어서 끼우면 되는데 요거는 생산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팔게 되면 K9 수출하는 국가에서 사들일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반대로 이 포탄이 필요하면 K9 사야 되겠네 네.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를 가서 이제 보니까 야 이게 뭐 포탄이야 이게 미사일이지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렇죠. 옛날 기준 미사일이지 이게. 그러니까 이 램제트 포탄이 저는 사용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대함. 아, 그치. 대함 부분. 배를 바다에 있는 배를 맞추는 거. 그러니까 이집트 K9 수출이 사실 해안포 맞습니다. 기능을 좀 생각을 해서 이제 이집트가 들여왔고 여기 이제 램제트가 생기고 나버르는 요새네, 그죠? 드론까지 이제 네. 딱 추가를 하면 적절하죠. 아하. 그리고 이제 이 램제트 포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적 방공망 파괴 딱이죠. 레이더 부시는데 아주 이거만한 게 없지 그냥. 그렇지. 네. 네. 레이더는 쉽게 옮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옮긴다고 옮기더라도 해도 네. 뭐 요즘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시위즈 2 얘기했잖아요. C램 박격 포탄이나 네. 로켓 포탄. 이거는 근데 램제트 포탄은 요격이 힘들어. 그래요? 속도가 빠르니까 네네. 요격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중요 방공망 시설 때리는 데는 최고죠. 맞아 이게 속도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네. 예. 램제트 되면은 거의 뭐 마하 이상 될 텐데. 네. 너무 이제
지상에서 그렇게 쏜다. 레이저 아니면 레이저도 힘들겠다 이 정도면. 속도가 빨라서. 네네. 그러면 K9 자주포와 결합해서 전력 향상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노르웨이 나모라는 회사가 그 탄약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렇죠. 네, 거기서도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이거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약간 시들었더라고. 왜냐면은 지금 상황이 새로운 거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155mm 표탄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약간 지금 신경 못 쓰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이제 한 발 앞서간 거니까. 그렇게 따져 보면 이제 기존 어차피 K9 자주포 수출국은 계속 늘어날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나쁘지 않죠. 부가 상품으로. 나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주포는 잘 보시면 자주포 자체도 중요하지만 탄약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지휘 체계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다 같이 묶여져 있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독일 그동안 이제 PDH 2000 뭐 그다음에 RCH 15 뭐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경쟁력 갖게 되는 거죠. 네, 램제트 포탄이 K9 자주포와 결합 시 사거리가 2배 이상 늘고 또 자주포 개량 없이 사용 가능한 만큼 K 방산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 있으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